너 지금 뭔 짓거리 하는 거냐? 지금 바로 그만두고 싶어? 사직서 쓸래?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본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녕하세요, 시우님.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는 29살 직장인이고요. 전 남친도 동갑 직장인이지만 서로 다른 회사하고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상담 요청을 드린 것은 전 남친과 제 문제는 아니고 전 남친의 친구, 동갑내기 썸남의 문제입니다. 저와 전 남친은 대학생일 때부터 서로 친구였고 제 썸남이었던 친구는 제 전 남친과 고등학생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친의 고등학교 친구라는 거죠, 썸남이. 편의를 위해 썸남을 A로 표현하겠습니다. 전 남친과 연애를 4년 정도 했었는데 연애를 3개월 차쯤에 전 남친은 친한 친구라고 해서 A와 같이 2대1로 술을 먹거나 1대1로 놀았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이 썸남 외에도 다른 전 남친과의 친구들도 많이 봤었는데 사실 그때 전 남친이 썸남을 처음 소개시켜줬었을 때 A의 외모가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서 좀 깜짝 놀랐었고 제가 숫기가 없는 편인데 차가워 보이는 외모에 비해 너무 싹싹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열려서 정말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전 남친과 이별하게 되었어요. 이별 후에 몇몇 전 남친 친구들이 연락도 왔었지만 그냥 그렇게 됐다 정도만 얘기했었는데 그때 A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전 남친과 헤어졌으니 A 너랑도 연락을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잘 지내라고 얘기했는데 A가 하는 말이 너랑 걔가 헤어진 건 헤어진 거지 인간관계까지 끊을 필요가 있냐? 너가 끊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쉽네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너랑만 연락하겠다 라고 하고 어쩌다 보니 서로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A를 나쁘게 생각한 적도 없고 너무 친했고 성격도 정말 좋아서 정말 호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연락을 이어가다 보니 A의 어떤 생각이나 성숙함에 반해서 점점 더 좋아지게 되었어요. A는 제가 전 남친이 헤어졌던 날 중국으로 출장을 가 있었어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에 제가 괜히 안달나는 상황까지 됐고 A도 보고 싶다는 말을 하길래 귀국하는 날 데이트 약속도 잡았어요. 그리고 이때 전 남친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전 남친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시 돌아와달라는 스탠스로 연락을 취했고 저는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냥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더니 전 남친이 그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를 잊을 때까지만이라도 연락을 받아줄 수 있겠냐는 말에 고민 끝에 그래 알았어 하고 A와도 연락하고 전 남친과도 연락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A에겐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래도 전 남친에겐 말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A와 단둘이 보기로 했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전 남친이 발끈하면서 A는 왜 만나는 거냐 둘이 만나는 거냐 물어봐서 제가 그렇다 했더니 왜 단둘이 술을 마시냐 걔는 무슨 생각인 거냐 서로 좋아하는 거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펄펄 날뛰더라고요. 이거는 안 그래도 지금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눈 뒤집어 까져 있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면 당연히 눈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뭐 본인의 뭔가 양심 때문에 그러신 건가? 뭐 A와 만나다가 서로 사랑하게 돼서 사귀게 된 사이라면 전 남친에게 나 사실 A와 사실 사귀게 됐다. 그거는 뭐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는 서로 확신이 없는 조심스러운 관계잖아요. 여러 인간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A와 잘 되고 싶은데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건 너무 이건 경솔한 판단 아닌가? 저는 그냥 원래 보던 사이인데 뭐 하니까 전 남친은 너 걔 좋아하냐? A는 너 좋아한다고 하디? 뭐라고 하냐? 하면서 계속 의심을 했고 그런 일이 터지자 저는 A에게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본인도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지. 불안해져가지고 이제 전 남친이 아니고 A한테 다시 가서 의존하는 거야. 이제 각각의 관계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문제를 크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래서 A에게 이실직고 했어요. 전 남친이 너랑 둘이 본다고 했더니 왜 너랑 둘이 술을 마시고 그러냐고 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제가 A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그간 지켜본 A의 강인함이라든지 성숙한 성격이었다면 어차피 헤어진 사이인데 걔가 그러던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러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A가 전 남친한테 날 만난다고 얘기했느냐 물어보더니 너 걔 정리 확실히 했다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 얘기를 걔한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길래 저도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어버버했어요. 미안하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A가 미안하고 말고가 아니라 서로 관계 정리도 안 됐던 거고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날 둘이 본다고 하면 난 뭐가 되는 거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A가 나중에 연락 주겠다 하더니 그냥 우리들이 만나는 건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A가 날 비겁한 겁쟁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내 친구는 널 정리 못한 상태에서 내가 널 만난다는 건 내가 내 친구한테 상처를 준다는 거고 난 그러고 싶지 않다. 네가 예전처럼 날 다시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난 예전처럼 대한다면 대할 수 있는데 너가 만약 불편하면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잘 될 수 있던 관계였을 것 같은데 아쉽다라고 얘기했고 굉장히 깔끔하게 얘기하네요, 남자가. 저는 어떻게 예전처럼 대하냐 했더니 그럼 연락 끊자 하고 연락은 서로 끊어진 상태. A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아직은 저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로부터 2주 뒤에 서로 화해한 건지 전 남친과 A는 둘이 같이 술도 잘 먹고 잘 붙어 다니더라고요. 질문사항은 A의 얘기를 들어보니 A의 말도 맞지만 제 입장에선 솔직히 서운하더라고요. 어차피 서로 사귀게 되었을 때 A는 저와 전 남친 사이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될 텐데 왜 A는 어차피 전 남친을 선택할 거면서 저와 그렇게 연락하고 서로 호감을 밝혔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어장관리 같기도 하고요. 도와주세요. 힘드네요. 그리고 다시 만난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내담자님의 입장에서는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뭐 얘가 어장관리고 뭐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런 시선으로는 해결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일단 뭔가를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개인적인 감정은 저기 장롱에다가 잠깐 집어넣고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남자의 상황에 들어가 봐야 돼. 사실 이 남자 상황에 들어가 보면 이 남자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 겁니다. 뭐 행동이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 자기 나름대로는 현명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 썸남을 A라고 칭하고 이제 전 남친을 B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우리 내담자님 말씀대로 서운해할 수도 있어. 내담자님이 이 남자는 어차피 나랑 사귀게 되면 전 남친이 알게 될 테고 뭐 비밀로 연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그럼 어차피 나와 전 남친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럴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담자님은 너무 여러 가지 상황을 배제한 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제해버린 상황들은 뭐냐? 애초에 A라는 이 썸남이 내담자님과 이 어떤 유대관계가 이 B라는 친구보다 깊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생긴 뒤로 서로 뭐 정식적인 데이트를 하고 썸을 탄 적도 없고 애초에 내담자님이 전 남친과의 관계가 깔끔히 정리됐고 데이트 무난하게 하고 서로 뭐 알콩달콩 꽁냥꽁냥 하는 사이가 됐다면 A는 친구인 B가 아니라 내담자님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죠. A는 내담자님이 B와 정리가 깔끔하게 된 걸로 생각하고 내담자님과 몰래 만난 뒤에 결정하려고 했겠지. A가 하는 말들을 보면 딱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사실 A라는 남자는 전체적인 행동을 보면 감정적이지도 않아. 되게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A는 이미 어느 정도 그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일이 터져버린 거죠. 사실 A의 입장에서는 내담자님한테 아직 자신이 확신이 있는 상태도 아닌데 관계에 대해서 B와 내담자님과의 관계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처지에 마음이 준비도 안 된 채로 강제적으로 놓여버린 상황이잖아. 이거를 좀 더 이해를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내담자님이 A라는 회사에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좀 이 A라는 회사가 비전이 좀 부족해 보여. 그래서 B와 C, D라는 회사들에 알아보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꼭 내가 회사를 옮기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다니는 A라는 회사보다 좋아 보이면 뭐 옮길 수도 있지 정도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내가 B라는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야. 그래서 면접을 보려고 했는데 하필 B라는 이 회사가 내가 다니는 A라는 회사의 엄청난 경쟁사인 거죠. 근데 B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에 내담자님이 면접을 보기로 했다면서 막 자랑질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내담자님 회사 사장님이 전화로 너 지금 뭔 짓거리 하는 거냐? 지금 바로 그만두고 싶어? 사직서 쓸래?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본인 어떻게 하실 겁니까? B라는 회사는 뭐 면접도 못 봤어. 지금 내가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는 A라는 회사보다 더 나을지 확신도 없어. 그럼 본인은 그냥 잘 다니고 있는 이 A 회사를 그냥 그대로 다니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장님에게 오해를 풀려고 행동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이 썸남인 A의 심정이 이 상황과 굉장히 유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겠죠. B라는 전 남친이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 실제로도 되게 감정적으로만 행동하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멘탈 박살나가지고 눈깔 뒤집어진 남자가 뭔들 못하겠어. 지 혼자 배신감에 다른 친구들한테 소문을 내버릴 수도 있겠죠. 이제는 뭐 정치 싸움 되는 거예요. 개판 나는 겁니다. 파벌 싸움이 올 수 있는 거죠. 야, 이 때려주게 새끼야. 네가 친구냐? 동네 사람들 이 자식 좀 보라고. 내가 이 자식 나라 팔아먹으려고 같았는데 보란듯이 뒤통수를 친다고. 넌 헤어진 거 아니었냐? 헤어져놓고 찌질하게 뭐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차이는 거다. 버러지 자식아. 이런 정치 싸움이 되는 상황이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주변 친구들은 뭐 편들어준답시고 A가 좀 선을 세게 넘었네. B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 그 전부터 서로 마음이 있던 거 아니야? 이러는 놈도 있을 테고 야 헤어졌으면 끝난 거지. 개찌질하게 니네 뭐 하는 거냐? 이러는 친구도 있을 거고 개판 되는 거죠. 개판. 그래서 A에게는 두 가지의 큰 고민이 생겼겠죠. A는 내담자님과의 어떤 감정이 많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을 테고 B의 상태로 인해서 친구들과 파벌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 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고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A는 합리적으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됐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A가 선택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개선점이 보이는 겁니다. 이건 내담자님이 너무 사실 다 된 밥에 재 뿌린 거죠. 이걸 갖다가 A가 어장관리니 뭐니 이러는 거는 너무 1차원적으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겠냐 하시는데 되게 또 특이한 건 어떻게 둘이 또 화해가 돼서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금방 A랑 B가. 그래서 이 상황은 A와 B가 어떻게 화해를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 A와 B가 이제 이 문제로 손절을 쳐버렸으면은 내담자님과 다시 가까이 지내려고 했을 수도 있겠는데 A가 만약에 B에게 오해야. 난 관심도 없어. 이 친구 왜 이렇게 예민해. 오해야. 너 되게 예민하다. 네 여친 관리는 잘해. 왜 그 모양이냐 걔는.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푸는 식으로 마치 발을 빼면서 화해를 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너 헤어진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미안하다. 그래 내가 미련을 버리는 게 낫겠지. 찌질하게 우리 여자분 문제로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황상 B의 상태로 보아서 전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강력히 추정합니다. 만약에 이제 전자의 상황이라면 내담자님에게 발을 빼는 이런 말은 다 해놓고 다시 이 남자가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남자가 감당해야 될 여론이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되게 어려워지겠죠. A와 B가 굉장히 친해지면 내담자님과의 관계는 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B가 이제 상태가 좀 괜찮아지면 모르겠지만 일단 이 어려운 상황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법적으로 말씀드리면 A가 내담자님에게 다시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내담자님이 B는 깔끔하게 정리하신다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 깔끔히 정리하시고 A와 일상적으로 다시 친하게 만나다 보면 뭐 주위 친구들이라든지 뭐 자연스럽게 A와 내담자님이 잘 놀고 있구나 정도로 인식되는 이런 적응 기간을 겪게 되는 거죠. 이제 A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친구들도 이제 그대로 다시 친하게 지내는 거죠. 이렇게 친하게 주위 친구들하고 뭐 지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A도 스스로 이제 여론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좀 부담감이 적어지겠죠. 그때는 이제 다시 서로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제외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어떤 식으로 화해했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정황상 이 B라는 친구가 너무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황상 좀 발을 빼는 식으로 A가 오해를 푸는 식으로 화해를 했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결론은 화해를 어떻게 서로 했느냐에 따라서 좀 방법적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럼 사연 분석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